백화점 맨 아래층의 화장품 매장이다. 위와 안팎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리 진열장의 뒤쪽 한편만 벽을 의지 삼고 좌우와 앞으로 빙 둘러 쌓아놓은 게 우선 시원하고 정갈스러워 눈에 뜨인다. 진열장 속과 위로는 형상이 모두 제각각이요. 색채가 아롱이다롱이이기는 하지만 제각기 용기의 본자랄지 과거의 의장이랄지가 어느 할 것 없이 섬세하고 아담한 게 여자의 감각을 곧잘 모방한 화장품들이 좀 칙칙하다 하리만큼 그득 들이쌓였다. 두 평은 됨직한 진열장 둘레 안에는 그들이 팔고 있는 화장품 못지않게 맵시 말쑥말쑥한 숍거리넷 모두 곧또래들이다. 개봉이가 있고 얼굴 둥구스름하니 예쁘장스럽게 생긴 싱글로 깎아올린 단발쟁이가 있고 코가 오똑하니 눈도 오꼼 입도 오꼼한 오꼬미가 있고 얇디 얇은 얼굴에다가 주근깨를 과히 발라놓은 레지가 찰그랑거리고 앉았고 이 가운데 양복 끼끗하게 입고 얼굴 거무튀튀 함부로 우툴두툴한 산의 꼭지가 한 놈. 감이 들어앉아 있음은 매우 참홀하다 하겠다. 그러나 남은 화초밭의 괴석이라고 시세움에 밉게 볼는지는 몰라도 당자는 거민의 스탬프를 손에 쥐고 물건 싸개지의 봉인 딱지에다가 주임이라는 제 권위를 꾹꾹 찍느라 버티고 있는 맥이다. 아침 9시가 조금 지났고 문을 방금 연 참이라 손님이라고는 뒷짐지고 이리 끼웃 저리 어릿 구경 온 시골 사람 몇이지 해성해성하다. 약속한 건 아니지만 손님이 없으니까 모두 레지 앞으로 모여선다. 개봉이 있다가 키네마 안 갈니? 영화를 아직까지는 연애보다도 더 좋다고 주장하는 오꼬미가 개봉이를 꿰단 것이다. 글쎄 썩 좋은 거라면 개봉이는 싫지도 않지만 내키지도 않아서 그쯤 대답을 하는데 오꼬미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레지의 주근깨가 냉큼 내달아. 저게 집엔 영화라면 왜 저렇게 죽고 못 살까? 하고 미운 소리를 한다. 남 참견은 이년아. 누가 너처럼 밤낮 괴타분하게 소설만 읽고 있더냐? 소설 읽는 취미를 갖는 건 버젓한 교양이란다. 헌데 좀 저급해. 개봉이가 도로 나서서 주근깨를 찝적이던 것이다. 어째서 이년아 소설 읽는 게 저급하더냐? 소설 읽는 게 저급하다나? 이 사람 오일세. 그럼 무엇이 저급하니? 읽는 소설이. 어쩌니 내가 읽는 소설이 저급하니? 국지관이 소설이 저급하지 않고 그런 것도 예술축에 끼나? 예술은 다 무엇 말라 비틀어진 게야. 소설이면 거저 소설이지. 하하 오라 내 말이 오라. 그래도 추월색이나 유충열전을 안 읽으니 그건 신통하다. 전현이 버르쟁이 없어. 사랑 막 놀려. 그게 신통해서 내 교양 점수 60점은 주마. 낙제나 면하라고. 응? 그리고 너는? 개봉이는 옷고미를 손으로 찔벅거리면서 남자 어른들 음성을 흉내내어 고 아무리 군대적 감각을 향락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계집아이가 영화를 너무 보러 다니면은 뒤통수에 불자가 붙는 법이다. 응, 알았어? 불량소녀. 걱정을 마라 이 계집애야. 요놈. 캑 지르는 소리가 무심결에 너무 커서 주임이 주의하라는 뜻으로 빙긋 웃으니까 개봉이는 돌아서서 입을 막는다. 옷고미와 주근깨가 세워난 김에 제그르르 웃는다. 무얼들 그래? 물건을 파느라 이야기를 참내를 못하던 단발쟁이가 이리로 오면서 혹시 제가 웃음거리가 된 것인가 하고 뚜렷뚜렷한다. 그리고 참, 넌 뭐하냐? 개봉이가 또 나서서 단발쟁이의 팔을 잡아 끈다. 무엇하니? 저 애들 둘은 하나는 문학소녀고 또 하나는 영화광이고 그런데 넌 뭐냐 말이다. 연애? 그렇지? 네온, 넌 뭐냐? 너부터 말해봐라. 그래. 오라, 제가 먼저 말해야지.
옥거미와 죽은 깨가 한꺼번에 들고 나서서 단발쟁이가 개봉이를 붙잡으면서 따진다. 내가 옳게 연애하지? 연애 편지가 마구 쏟아지고. 여드름 바가지도 있잖아. 소장 변호사 영감 계시고 학구라의 귀공자도 있고. 대답해라. 그중 누구냐? 아무튼 연애파는 연애파. 갈 데 없지? 옥거미와 죽음깨와 단발쟁이가 서로 가람 개봉이를 말대답도 못하게 몰아대는 것이다. 여드름 바가지가 오늘도 아마 올 시간인데 소장 변호사 영감께선 그새 또 몇 장이나 왔디? 하하, 편지 첫 끝에다가 연애법 제 몇 조라곤 안 썼던? 가만히 있어, 내 말 들어. 개봉이는 겨우 손을 저어서 제지를 시켜놓고선 난 피해자야, 피해자. 모두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고 뚜렷뚜렷한다. 개봉이는 다시 남자 어른 목소리로 땅 진날 밖에 나오지 않느냐. 자동차가 옆으로 지나가질 않았느냐. 흙탕물을 끼얹질 않았느냐. 옷에 흙탕물이 묻었겠다. 그와 마찬가지로 햄햄 여드름 바가지나 변호사 날이나 학구라의 귀공자나 그 축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제군들한테 연애파라고 중상을 받는 것도 즉 말하자면 그런 피해란 말이야. 응?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동차가 흙탕물을 끼얹어 옷을 버려준 것처럼 그게 모두 여드름 바가지니 변호사니 학구라이니 귀공자니 하는 것들이 무엇냐 하면은 땅 진날 남의 새 옷에다가 흙탕물을 끼얹고 달아나는 처벌할 수 없는 깽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군들도 조심을 해. 잘못하면 약간 흙탕물이 아니라 바로 바퀴에 치여서 죽거나 병신이 되거나 하기 쉬우니까. 알아들어? 아는 사람 손들어. 개봉이는 저까지 해서 모두 제그르르 웃는다. 주임도 무엇라고 간섭을 못하고 희죽희죽 웃는다. 그럼 대체 넌 무엇이냐? 말을 그렇게 능청맞게 잘하니 약장수냐? 구세군 전도반? 무성년화 편사. 나? 난 본시 행동파시다. 행동파. 행동파라니? 개봉이의 말에 죽은깨가 먼저 따들고 나선다. 행동파 몰라? 사람이 행동하는 거 몰라? 소설을 많이 읽어서 현대적인 체하면서 깜깜하구나. 아 이년아, 그럼 누구 행동하지 않고 밤낮 우두커니 앉았기만 한다더냐? 이 사람 행동이라니까 뭐 밥 먹고 WC 다니고 하품하고 그런 행동인 줄 아나? 그럼 그건 행동 아니고 지랄이더냐? 그런 건 개나 도야지나 그럼 짐승들도 할 줄 안다네. 마침 주인이 개봉이의 전화를 받아서 넘겨준다. 개봉이는 전화통에 입을 대면서 바로 언니요? 한다. 어쩌다가 형 초봉이가 전화를 거는 외에는 통이 전화라고는 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개봉이는 언제고 그러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뜻밖의 나야 나 하면서 우렁우렁한 사내의 음성이 들려왔다. 승재가 전화를 걸던 것인데 개봉이는 승재와의 전화가 처음이라 목소리를 언뜻 분간하지 못했었다. 나라니? 내가 누구예요? 남서방이야. 아이마니 난 누구란다고. 개봉이는 깜짝 반가워서 주위를 꺼리지 않고 반색을 한다. 등 뒤에서 옥곰이 죽은깨 단발쟁이가 서로 치여다보면서 웃으면서 눈짓을 한다. 언제 왔소? 오긴 그저께 아침에 당도했는데 그러고서 여태 시치미를 뚝 따고 있었어? 네 온. 미안하오. 좀 어수선해서. 그런데 내가 근로로 찾아가도 좋겠지만 아니야 내가 갈게. 어디? 아현? 응 저. 승재는 마포로 가는 전차를 타고 오다가 아현곡의 정류장에서 내려서 신촌 나가는 길로 한참 오느라면 바른편 길 옆으로 낡은 2층 집이 있고 아현 실비 의원이라는 간판이 붙었다고 노선을 자세히 가르쳐준다. 6시 반이나 7시까지 대여 감하고 하고서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마침 대기하고 섰던 새 동무가 일제히 공격을 한다. 또 하나 생겼구나. 누구냐? 그건 자동차 아니야? 흙탕물 끼얹는? 마지막의 단발쟁이의 말에 모두 자지러져 웃고 개봉이도 같이 웃는다. 20살 안팎의 한참 피어나는 계집 아이들이 넷이나 한데 모여 잿깔거리고 그러다가는 탄력 있는 웃음이 대그르르 맑게 구르고 침침해도 명랑하기란 바깥에 가득 내리는 5월의 햇빛과도 바꾸지 않겠다. 이윽고 웃음이 그치자 여럿은 개봉이를 다시 몰아댄다. 얘 이년아, 그러고서도 입대 시침을 따고 있어? 누구냐, 대라. 저 년이 뚱땅지 같은 년이 이뭉해서 그게 행동파가 하는 짓이냐? 걔나 둬야지도 연애를 하기는 한다더라. 웃고 섰지만 말고 바른 대로 되란 말이야. 인전 제가 할 말이 있어야지. 아니 여보게들. 공격이 너끔한 틈에 개봉이는 비로소 말대꾸를 하고 나선다. 대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서 그러냐? 누군 무얼 누구야? 내년에 리베지. 죽은 깨가 윽박질러 주는 말이다. 리베? 그럼? 우리 산직이다. 햄. 또 모두들 허리를 잡고 웃는다. 대체 어떻게 생긴 동물이냐? 구경이나 한번 시키렴. 단발쟁이가 웃음에 말같이 하기는 해도 퍽 궁금한 눈치다. 구경했다간 너희들 뒤로 벌떡 나가 동그라진다. 그렇게 잘났니? 아니, 안팎이 모두 고색이 창연해서 망할 깨집에 누가 그게 그리 대단해서 태클할까봐? 너 카질리? 일 없어. 행동파 연애는 다르구나. 리베를 키네마 입장권 한 장 선사하듯 동무한테 내주고 그게 행동파 특색이냐? 옥고미가 그것도 영화의 전버릇이라 비유를 한다는 게 역시 거기 근리한 말을 쓴다. 지당한 말일세. 그 사람이 너무 행동이 낡고도 분명치가 못해서. 그럼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서 네 말대로 하면 그치가 보여진가 보구나. 가깝지. 전연 보게 내 인제 잃을걸. 파쇼라도 좋고 또 하다못해 너처럼 영광이라도 아무튼 현대적 호흡이 통한 행동이 있어야 말이지. 거저 밥이나 먹고 매달려서 로봇처럼 일이나 하고 생식이나 하고 그리고 혹시 한다는 게 고색이 창연한 짓이나 하고 있고. 어느 회사 사무원님 게르구나. 명색이 의사라네. 아주 여드름 바가지나 변호사나 학구라의 귀공잘 눈도 안 떠볼 만하구나. 얘들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왔다 왔어 저기. 죽은 깨가 띵기는 소리에 모두 문간을 돌려다본다. 아닌 게 아니라 여드름 바가지가 어릿어릿 이편으로 걸어오고 있다. 얼굴에 여드름이 다닥다닥 솟아대서 생긴 별명이다. 모표를 보면 고보 학생인데 학교 갈 시간에 백화점으로 연애를 하러 오는 걸 보면 온전치 못한 것은 분명하다. 나이는 다직해야 19 아니면 그 아래다. 어린애 푼수다. 그는 지나간 3월에 아몬 파파야를 한번 사가더니 그날부터 아침 9시 반을 정각 삼아 이내 일참을 해 내려왔다. 그것도 처음에는 그런 줄 저런 줄 몰랐다가 얼마 후에야 단발쟁이가 비로소 발견을 했었고 다시 며칠이 지나서는 개봉이가 관역인 것까지 드러났다. 그는 화장품 매장 앞에 서서 얼찐거리다가 개봉이가 대응을 해주면 무엇이고 한 가지 사가지고 가되 혹시 다른 여자가 나서면 이것저것 뒤지다가는 그냥 돌아서 버리곤 하던 것이다. 그래 그 눈치를 안 뒤로부터는 다른 여자들은 우정 피하고서 개봉이한테다가 민다. 개봉이는 역시 마다고 않고 척척 대응을 하면서 슬금슬금 구슬려주곤 하기도 한다. 그 덕에 여드름 바가지는 화장품 매장에다가 적지 않은 심심파적과 이야깃거리를 매일같이 끼쳐주던 것이다.
어서 오십시오. 개봉이는 웃던 끝이라 얌전을 내느라고 한참 만에 진열장 앞으로 다가가면서 여점온답게 상냥하게 마중을 한다. 여드름 바가지는 아까 들어올 때 벌써 반은 붉었던 얼굴을 드디어 완전히 빨갛게 달궈가지고 힐끔 개봉이를 올려다보더니 이내도로 숙인다. 여기까지는 그새와 같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 다음 그는 양복 포켓에다가 한 손을 넣고서 이상스럽게 전보다 더 어물어물한다. 이윽고 포켓에 손을 꿰인 채 어리더릿하면서 진열장 속을 들여다보면서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한다. 개봉이는 그가 돌아가는 대로 안으로 따라 돌고 있고 나머지 세 여자는 대체 오늘은 무엇을 사는가 재미삼아 기다린다. 여드름 바가지는 이 귀퉁이에서 저 귀퉁이까지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더니 되짚어 한 가운데께로 올 듯 하다가 말고서 손가락으로 진열장 유리 위를 짚어 보인다. 의뢰껏 입 대신 손가락질을 하는 게 맨 처음 오던 날부터 하던 버릇이다. 개봉이가 그가 짚는 대로 들여다보니 25원이나 받는 코티의 향수다. 개봉이는 이 도련님 아무거나 되는 대로 짚은 것이 못 몰랐습니다고 우스워 죽겠는 것을 참아가면서 향수를 꺼내준다. 여드름 바가지는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받아들고 한참 서서 레테리를 읽는 채 하다가 개봉이를 치쳐다본다. 이건 값이 얼마냐는 뜻이다. 25원입니다. 여드름 바가지는 흠칫하더니 그래도 부스럭부스럭 10원짜리 석장을 꺼내어 향수병에다가 얹어 내민다. 언제든지 10잔짜리 비누 한 개를 사도 빳빳한 10원짜리만 내놓는 터라 그놈이 석장이 나왔다고 의아할 것은 없다. 고맙습니다. 개봉이는 향수와 돈을 받아들고 레지로 오면서 눈을 찌긋찌긋한다. 동무들 모두 웃고 싶어서 입이 옴츠려든다. 개봉이는 향수를 제 곽에 담고 싸고 해서 거민을 맡아 죽은 깨가 주는 거스름 돈과 표를 얹어다가 내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한 번 더 고개를 까닥한다. 여드름 바가지는 먼저보다 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덥석 받아들고 이내 돌아선다. 안녕히 가십시오. 개봉이는 등 뒤에다가 인사를 하면서 동무들한테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얼굴을 돌린다. 그러자 마침 단발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오르르 달려오더니 여드름 바가지가 서서 있던 진열장 위로 또 한층 올려놓은 진열대 밑에서 조그마해도 볼록한 꽃봉투 하나를 쑥 뽑아들고 돌아선다. 나머지 두 여자는 손뼉이라도 칠 채세다. 개봉이는 그것이 여드름 바가지가 저한테 주는 양으로 거기다가 놓고 간 편지인 줄을 생각할 것도 없이 대번 알아챘다. 와락 단발쟁이의 손에서 편지를 뺏어 쥔 개봉이는 이어 몸을 돌이키면서 여드름 바가지를 찾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학생? 부르는 소리에 방금 뎃걸음밖에 안 간 여드름 바가지는 흠치라고 그대로 멈춰선다. 학생, 날 좀 보세요. 보란다고 정말 보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드름 바가지는 겨우 몸을 돌리고 서서 어리더릿한다. 일러로 좀 오세요. 개봉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손을 까분다. 여드름 바가지는 비실비실 진열장 앞으로 가까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선다. 이 편지 우체통에다가 넣어드릴까요? 개봉이는 뒤로 감추어 가지고 있던 편지를 내밀어 보인다. 앞뒤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것을 개봉이는 비로소 보았다. 여드름 바가지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처럼 두 발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떨어뜨리고 서서 꼼짝도 않는다. 두 귀 밑대기가 유난히 더 새빨갛다. 우표 딱지야 한 장 빌려드려도 좋지만 주소도 안 쓰고 성명도 없고 그래서요. 개봉이는 한 팔을 진열장 위에다 짚어 오독하니 턱을 괴고
편지를 앞뒤로 되작되작 이상하담 하듯 한다. 등 뒤에서 동무들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삼키느라고 킥킥거린다. 마침 딴 손님이 없고 조용한 때기에 망정이지 큰 구경거리가 생길 뻔했다. 자, 이거 갖다가 주소 성명 잘 쓰고 우표 딱진 사서 여기다가 똑바로 붙이고 그래가지고서 우체통에다가 잘 집어 넣으세요. 네? 여드름 바가지는 편지를 주는 줄 알고 손을 쳐들다가 오물들인다. 아, 이런 데다가 내버리시고 가시면 편지가 마요이 거가 돼서 저 혼자 울잖아요. 이번에는 편지를 내밀어 주어도 모르고 섰다. 자, 이거 가지고 가세요. 코앞에다가 바싹 들여대 주니까 채듭받아 움크려지고 싱하니 달아나 버린다. 마음껏 소리를 내어 대굴대굴 굴러가면서라도 웃을 것을 차마 조심들을 하느라 모두 애를 쓴다.